자, 교재는 586페이지 통상 재판 절차 회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구조 1항 체크하시고, 자, 법원은 공소 제기된 후부터 공판 준비 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입니다. 자, 이게 빨간색으로 다음날까지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색깔 칠하시고, 종결된 다음날까지를 전체에 다 색깔 칠하시고, 어떻게 출제가 돼요? 종결된 날까지 하면 틀려요. 종결된 그 다음날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무슨 결정? 여기 배제 결정, 그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어떤 건지 볼게요. 자, 1, 2, 3, 4가 나와 있는데, 1, 2, 3, 4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묶어보시고요. 배심원, 예비 배심원, 배심원 후보자,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출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뭐 등등 읽어보시고, 자, 요 2번이 요 2호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승진심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중에서 일부가 참여를 원치 않는다 할 때 배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3호 성폭력 범죄 피해자죠. 요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 피해자가. 그랬을 때. 그 다음 기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특히 이 정치적 문제 같은 경우, 그렇죠? 좌파, 우파, 그 정치적 사건도 약간 개입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 보면 뭐 조국 사태를 보면 진보와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가 대립을 했잖아요.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연다는 것이 참 곤란하죠. 잘못하면 칼 맞아요. 그렇죠? 칼 맞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 즉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피고인은 그래요.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해요. 원하지만 법원이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같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뭐다? 꼭 배제 결정을 해줘라.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언제까지 해줘라고요? 공판 준비 기일이 종료된 그 다음날까지. 종료된 날까지로 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오늘 공판 준비 기일이 끝났는데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이 결정 내린다는 것이, 그렇죠? 판사도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료된 날까지가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는 이런 배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건 직권이에요. 직권.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누군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됐죠? 그 중에서 2호가 승진심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 이건 앞 글자 따고 머리 글자 따서 외울 거 아닙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2항. 자, 이 배제 결정을 하기 전에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밑줄 쫙 그어보시고, 이것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의무적 사항입니다. 의무적.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사망 체크하시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자, 즉시 항고 밑줄 쫙 그시고, 자,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즉 불복할 수 있다는 것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국산법에 가보면요, 불복할 수 없다는 조문이 전부 다예요. 전부 다. 밑에 나와 있잖아요. 밑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 사망 체크하시고, 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가 없다. 전부 다 불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복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불복할 수 있는 것이 요 배제 결정. 이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이것이 출제가 잘 됩니다.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조심할 것은 여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면 틀려요. 들어야 한다. 이것도 좀 봐두시고. 됐죠? 됐네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자, 통상 절차 회부 결정. 우리가 앞에서 그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잖아요. 원한다고 해서 그 다음
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사유가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사유가 없어서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었어요. 열었는데 1번 보세요. 1항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질병 밑줄 그시고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됐다.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는데 진행을 했는데 피고인이 질병 등으로 공판 절차가 장기간 정지가 되거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만료 이런 사유가 있거나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그쵸? 기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 그쵸? 밑에 신청 여기는 직권 신청 다 있죠? 그쵸?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는 직권밖에 없다 그랬어요. 직권밖에 없다 그랬어요. 신청 없어요. 자,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사건을 지방법원 보는 하부입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가 있다. 즉 통상회부 절차로 진행하겠다. 이런 말이 국민참여재판에 하지 않고 아시겠죠? 자, 됐어요. 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요 1항 체크하시고 왜 정지를 하지 않고 바로 통상 절차로 진행할까요? 정지를 하게 되면요. 이 피고인 측에서 이 배심원들을 회유 협박할 수 있고 그쵸? 등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하부부에서는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또 정지시키지도 않고 바로 통상회부 절차를 회부해서 통상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통상회부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의무적이죠. 이것도 이렇게 색깔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불법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위에 것은 불법할 수 있어요. 불법할 수 있다.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됐고 자 1항의 결정에 있어서는 앞에서 배웠던 6조 사망사항이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부분은 58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고를 하시고 자 시험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결된 다음 날까지 그쵸? 그 다음에 이 배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즉시 항고 가능하다. 그 다음 통상 절차 회부를 할 때 직권 또는 신청을 받는다. 그쵸? 이것은 불법할 수가 없다. 자, 배제 결정을 하거나 통상 회부 결정할 때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만 한다. 는 것은 똑같고요. 됐죠?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자,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자,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배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요건이 갖춰지게 되면 배제 결정도 안 했어요. 이에 대한 배제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통상 공판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위법. 즉 배제 결정을 하고 통상 공판 절차로 넘어가야지 배제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통상 절차로 넘어가는 것은 위법이고 그 밑에 위법한 공판 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 역시 마찬가지로 무효다. 무효. 이 판례 좀 기억을 해두시고 별표를 쳐볼게요. 다음 페이지 갈게요. 자,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 1항 체크하시고 체크하는 것은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예요. 자, 배심원은요. 사실 인정, 그 다음에 법령 적용, 형의 양정에 관한 요 의견을 제시할 권한이 있다. 의견만 제시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의견 자체에 법관이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의견을 제시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자, 옆다 CF 이런 권한은 없어요.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권한 요것도 있다고 하면 틀려요. 이런 권한은 없어요. 없다.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보시고 이것도 적어야 되겠네요. 요 의견에는 뭐다? 구속되지 않는다. 법원이 이 의견에 구속받지 않는다고요. 됐죠? 그 밑에 뭐 열당, 여비나 일당 줘야 되겠죠. 자, 다음 수를 볼게요. 자, 1항 체크하시고 출제 여러 번 듣던 것인데
사형, 무기, 이 사형 무기 사건에 해당하는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몇 명 모인다? 9명. 9명. 검은색으로 9명 동그라미. 그 외의 사건, 그쵸? 사형이나 무기 그 외의 사건은 7명이 참여하고요. 끊고. 자,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할 때는 5명의 배심원을 둘 수 있다. 자, 됐죠? 숫자 받으셔야 돼요. 숫자. 9, 7, 5. 사형무기 9. 그 외 사건 7. 주요 내용 인정할 때 5. 숫자 받으시고, 4, 3 하면 틀려요. 자, 다음. 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제1항과 달리 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을 9로 할 수 있고, 여기 7을 9로 할 수 있고, 9를 7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얘기고. 자, 밑에 2랑 체크. 자, 이 결혼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역시 5인 동그라미, 5인 이내에 예비 배심원을 둘 수가 있다. 숫자도 받으셔야 돼요. 숫자 5. 다시 한번 9, 7, 5, 밑에 5. 자, 배심원에 대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예비 배심원에 대해 준용한다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가볼게. 자, 자격입니다. 자, 요 조문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자, 만 20세네요. 만 20세. 국민 중에서 선정된다. 19살 아닙니다. 19살 아니고 만 20세. 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19세 하면 틀려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라 했기 때문에 자, CF 외국인 돼야 안 돼요? 외국인은 배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결격사유 한번 볼게요. 결격사유. 이거 체크하시고요. 결격사유. 그 밑에 제외사유 체크하시고. 다음 페이지 이 재척사유. 이건 체크하지 마세요. 재척사유 체크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면제사유. 이거 체크하시고. 체크하는 것은 다 이렇게 묶으셔요. 이렇게 묶으시고. 그리고 조심할 것이 하나 또 있는데, 자, 20줄 가보면 면제사유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줄 가보면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임의적. 자, 올라가 보면 재척사유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선정될 수가 없다. 절대적이죠? 절대적입니다. 무조건 안 돼요. 선정 자체가 안 돼요. 그 다음 또 앞으로 가보시면 여기 제외사유에 나와 있죠? 다음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그쵸? 여기 절대적입니다. 절대적. 그 다음 그 위로 올라가 보면 결격사유 선정될 수가 없다. 이것도 절대적이다. 상대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쵸? 쭉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시면 여기 면제사유만 임의적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앞 페이지 각 주에다 체크하시고 결격, 재척, 제외는 절대적이지만 방금 보았던 이 면제는 상대적, 즉 임의적이다.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쭉 올라가서 자, 결격사유에서 요거 묶어보세요. 묶어보시고 여기다가 별표를 박아둔다. 그 다음 페이지 면제사유를 가서 여기 별표를 박아둔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무지 잘 나와요. 자, 면제사유 싹 다 외우시고 결격사유 싹 다 외우시고 막 섞어놔요. 섞어놓기 때문에 뭐가 먼저고 뭐가 결격인지를 분명하게 숙지를 하셔야만 돼요.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자, 먼저 결격사유. 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요. 그 금치산자, 혹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는 것이 2013년도에 민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조항이 삭제가 되고 요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어요. 후견인 제도. 그래서 이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인, 이것이 바로 금치산자라든지 한정치사랑 약간 비슷한데 후견인 제도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런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아주 부족해. 지속적 결여로 이 가정법원의 심판 결정을 받은 사람, 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꼴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사람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가 없다. 결격사입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됐어요. 복권이 안 된 사람은 결격사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실형을 받았는데요. 실형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년 동그라미 치시고,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근신해야 돼. 근신. 몸을 사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을 사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막 돌아다니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배심원도 선정이 안 된다. 그쵸? 숫자 받으셔야 돼요. 숫자. 여기 5년, 실형은 5년, 집행유예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법원 판결에 따라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가 된 사람. 그 살인죄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 정지가 병과돼요. 살인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가보면 자격 정지를 병과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결격사유가 돼요. 그러니까 꼭 살인죄만 한정해서 자격이 상실 정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 상실 정지가 되는 범죄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요런 사람은 결격사유가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을 받았는데 복권받지 않은 사람, 실형 받았는데 5년 안 지난 사람, 집행유예 받았는데 2년이 안 지난 사람, 선고유예 받았는데 아직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다. 결격사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면제사유 갈게요. 면제사유. 자, 면제사유를 보시게 되면 다음 사람은 면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인지 볼게요. 자, 만 70세 이상. 65세 아닙니다. 만 70세 이상. 그 다음 과거 5년 내에 배심원 후보자에 한 번이라도 선정이 되어서 출석한 경력이 있는 사람. 5년입니다. 5년. 5년 동그라미 치시고. 금고 이상으로 기소된 사람. 체포 구금된 사람. 그쵸? 그 다음 배심원 직무수행이 위해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사람. 중병에 걸린 사람. 중병이나 상해, 장애에 걸린 사람.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은 면제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면제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70세 이상인 사람. 숫자. 5년 내에 또다시 배심원 후보자로서 출석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라는 거죠. 과거 5년 내에 한 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소된 사람. 체포 구금된 사람. 위해를 끼치거나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 등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들은 면제 사유가 된다. 면제 사유. 이 면제 사유와 앞에 있는 이 결격 사유를 반드시 공부하시라고 했어요. 뭐 머리 글자 어떻게 딸 수가 없어요. 머리 글자 따봤자 금방 잊어버리고 머리 글자 따봤자 이게 무슨 소린가 해요. 나중에 그 머리 글자 자체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해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머리 글자 분명히 따지 말라 그랬어요. 시험 당일날 직전 또는 당일날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보시면
아주 기억에 생생생생 남을 거예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제외사유 가볼게요. 제외사유 대통령이네요. 국회의원이네요. 입법부 이런 사람 뭐죠?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장,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은 선출직이죠. 선출직.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당선이 되었으면 네 하는 일이나 잘하래요. 네 하는 일이나 잘하지 여기에 나오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특히 요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경찰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 법관, 검사, 변호사도 배시면 안 되네요. 변호사. 가만히 보니까 밑에 있는 일선 공무원들 나오네. 법원 검찰직, 경찰 교정 보호관찰직, 군인 군무원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들어오네. 소방공무원. 예비군 아저씨입니다. 예비군 아저씨. 이런 사람들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7번까지는 이야기했어요. 7번까지. 7번까지는 뭐 법을 좀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군무원 형사법 시험 보죠. 군무원 시험이 형사법 필수 아닌가? 근데 군인이 법을 공부하나? 군인? 군인들도 자기 하는 일이 비록 선출직은 아니지만, 그쵸? 군인은 나라를 지켜야지. 여기 나와선 되나, 그쵸? 비록 법은 모를지라도, 그쵸? 소방공무원, 불 꺼야지. 그렇잖아요? 119 담당해야지. 여기 나올 직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직, 공안통, 이런 분들은 배심원으로 선정돼서는 안 되는데, 예비군 아저씨는 여기 동원되거나 이행 중일 때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쵸? 고를 때는 못 나온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2번에서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이 출제가 된 적이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제 책은 읽어보시고, 제 책은 잘 안 나와요. 자, 다음 선정 볼게요. 자, 1, 2, 3에서 3번이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3번 체크하시고 올라갑니다. 지방법원장은 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매년 만 20세 이상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예정자를 성명, 쭉 읽어보시고 파일 형태로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험 안 나옵니다. 그냥 밑줄 긋고 없으니까 한번 밑줄 긋은 거예요. 뭐 30일 내에 송부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누가 이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느냐면 지방법원장이 작성을 해요. 지방법원장이다. 검사 아닙니다. 검사가 아니고 또 출제가 된 것이 나온 적이 있는데 법무부 장관도 아닙니다. 이거는 승진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승진시험에. 누가 한다? 지방법원장 체크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번에서 무작위 추출이다. 밑에 선정기일을 통지한다. 그쵸? 선정기일에 출석을 한다. 뭐 되어 있고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출제 안 됐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는 것 뿐입니다. 밑에 1항. 자,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이 기피 신청에 정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표를 사용할 수가 있다. 만약 여기 해당한다면요. 여기 해당한다면 뭐가 됩니까? 탈락되는 거지. 탈락. 그쵸? 그 다음에 밑에 1항. 법원은 선정기일 이틀 전까지 검사 변호인에게 이 자료 등을 송부하면 되고요. 뭐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 게 2항 체크하시고. 자, 1항 봅니다. 검사는 선정기일을 통지를 하는데 누구한테?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선정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이때 검사와 변호인은 선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되며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됐어요? 요거 잘 받으셔야 돼요. 자, 여기 검사와 변호인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며 여기 피고인 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에게 통지, 선정기를 통지해 주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피고인 자체가 이 말이 없고 피고인 자체가 이로 들어오면 틀리다고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출석하여야 하며 틀려요.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출석할 수 있다. 이건 재량사항이네요. 왜 피고인에게 이 앞으로 배치를 시키지 않고 왜 피고인을 따로 떼어내서 허가를 받도록 했지? 그것도 의무적 사항인 거지. 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피고인이 검사 변호인 나갈 때 피고인도 같이 따라 나가잖아요. 그쵸? 그러면 배심원들하고 맞닥뜨릴 거 아닙니까? 그쵸? 맞닥뜨리기 때문에 이 배심원 후보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커질 수가 있어요. 커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협박이라든지 애들 시켜서 협박이라든지 매수, 돈으로 매수하거나 이런 장난질 칠 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출석 의무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석할 수는 있는데 법원장의 허가를 맡아라 이런 말입니다. 허가를 안 내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이항을 조심하시고 변호인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했을 때는 국선을 선정하면 됩니다. 다음 자 1항 볼게요.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해서 법원 내나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 밑에 2항 체크해 볼게요. 이 선정기일은요 공개가 안 돼요. 공개가 안 된다. 그리고 출제에 된 적이 있습니다.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선정기일은 공개가 안 된다. 비공개다.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요 1항 읽어볼게요. 출제는 안 되었지만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19조부터 20조까지 사유가 있을 때 이게 무슨 거냐면요. 이게 무슨 거냐면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는 결격 방금 배웠잖아 앞에서 제외 그 다음에 제척 그 다음에 면제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법원은 배심원 후보자가 결격사유,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 다음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질문할 수가 있다. 밑에 거 읽어보시고 3항 방금 왜다 필기를 해드렸지? 요 사유가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거나 그랬을 때 직권 또는 기피 신청에 따라서 불선정 결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 거고요.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서 됐죠? 이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이 안 돼요. 불복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출제가 되는 것이 밑에 1항 체크하시고 요 2항 체크하시고 요 출제가 여러 번 된 적이 있습니다. 검사 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 후보자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 신청, 다시 말해서 무이유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네요. 이유를 대지 않고 기피한다고요. 저기 배심원들이 쭉 앉아 있잖아요. 쭉 앉아 있는데 검사가 딱 보고 저 친구가 위에서 보았던 결격, 제외, 제척, 면제 사유, 불공정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어. 인상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유를 대지 않고서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 묻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네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이유부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숫자를 잘 받으셔야 돼. 앞에서 9인 배웠지. 7인 배웠지. 5인 배웠죠. 그 중에 절반. 9인일 때는 5인. 7인일 때는 4인, 5인일 때는 3인, 즉 절반 이상을 너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 이 무이유부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은 당의 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숫자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자, 다음 보시면 역시 뭐 무작위로 뽑는다 이런 말 나오네요. 자, 해임과 사임을 가볼게요. 자, 1항 법원은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서 예비 배심원, 예비 배심원을 해임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해임하는 결정.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6번이 경찰 및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읽어볼게요. 재판장을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그 다음 폭언이라든지 그 밖에 부당한 언행을 했거나 그랬을 때 뭐한다? 올라가서 해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말 해임 결정을 할 수가 있다. 나머지 거 읽어볼까요? 선서를 안 했을 때 무슨 의무를 위반했을 때 출석 의무 위반했을 때 자,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정한 판단할 우려가 있을 때 거짓 기재, 거짓 진술, 진술 거부 등을 했을 때 자,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않거나 폭언 등을 했을 때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 잘라버릴 수 있다. 해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요. 당연히 진술기 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망 체크합니다. 자, 1한 결정이 뭐죠? 해임 결정. 이 해임 결정에 대해서 그래 불복이 안 된다니까요. 불복이 되는 것은 배제 결정밖에 없어요. 배제 결정. 이거 출제된 적이 있었고. 다음 페이지. 자, 배심원, 예비 배심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요.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역시 사임을 신청할 수 있어요. 사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어요.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돼 있고 역시 이 결정에 대해서는 역시 불복이 안 되네요. 안 되죠. 다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배제 결정만 된다. 자, 다음 밑에 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자, 종료 나와 있죠. 종료 임무 종료. 자, 어떨 때 종국재판을 고지할 때 종료되고요. 6조 1항 단서 또는 11조에 따라서 통상 절차 회부 고지 결정을 할 때 이때 임무가 종료된다. 나머지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마땅히 읽을 게 없네요. 자, 그 밑에 가볼게요. 자, 요 36조 1항인데요. 잘 나옵니다. 체크하시고 제8조에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판준비 절차에 반드시 붙여야 된다. 밑줄 쫙 그세요. 요거 잘 나와요.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는데? 앞에서 배운 적 있어요. 자, 뭐죠? 필요적시. 필요적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 절차에서는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이는 것이 의무적이었는데 국참에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붙여야 된다. 그 다음 일단 끊고 공판 준비 절차에 붙이기 전에 배제 결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됐네요. 나머지 거 안 봐도 돼요. 앞에 붙여야 한다까지만 요것만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37조 가볼게요. 법원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사망 체크하시고 이 공판준비기일은 반드시 뭐한다? 공개한다. 공개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앞에서 공개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잖아요. 선정기일, 그쵸? 591페이지. 여기 그러니까 선정기일은 공개가 안 되지만 여기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일단 끊고 예외가 있네요.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틀려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면 틀리다고요. 그러니까 원칙상 공개한다. 그건 맞아요. 맞죠? 근데 단서 조항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공판준비 기일에는 체크하시고 배심원 참여가 안 돼요. 됐죠? 그 다음 공판기일은 배심원과 예비 배심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요. 공판기일 날짜는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공판정 외에서 검증,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출석을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읽어보시고 좌석 읽어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자, 공판조서, 속기록,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는 공판조서와 별도로 보관해야 되고요. 밑에 거 됐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절차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1항 있고 2항 있는데 요 1항을 잘 받으세요. 다음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자, 피고인 증인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한다. 내가 직접 하는 거 아닙니다. 배심원이 직접 피고인 또는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에게 신문해 주실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뿐이지 내가 다이렉트로 바로 신문 못한다는 걸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다가 CF 직접 신문 X 직접 신문이 안 된다. 됐죠? 그 다음 재판장의 허가를 맡아서 각각 필기를 해서 평의에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거 허가사항이네. 허가사항. 그 다음 행위를 하서는 안 된다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배심원의 신문 요청권 나왔네요. 자, 앞조항에 따른 그 신문 요청은 피고인 또는 증인이 대한 신문이 종료된 직후에 서면에 의해서 신문 요청을 하면 됩니다. 자, 밑에 건 읽어보시고 다음 페이지. 선서 나왔네요. 선서. 자,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한다는 취지의 이 선서를 해야 되고요. 선서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해야만 됩니다. 자, 재판장은 배심원 예비 배심원에 대해서 배심원 예비 배심원의 권한, 의무, 재판 절차,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원활히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 줘야만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요 관련된 판례가 있단 말이죠. 요 2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방금 읽었죠? 2항. 자, 42조 제2항에서 뭐뭐뭐뭐 해야 한다라고 재판장에게 공판기일의 최초의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재판장의 최초 설명은 밑에 진술거부권 고지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진술거부권 고지 바로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설명 대상에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낭독하지 아니한 사실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 이거는 포함이 안 된다고요. 분명 무슨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배심원 예비 배심원의 권한, 의무, 재판 절차,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사항 요것을 설명하라 그랬지. 여기에 검사가 아직 공소장에 의해서 낭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나요? 없죠.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설명 안 해줘도 돼요. 판사가 됐습니다. 요 출제된 적 있었고 밑에 거 됐고 밑에 거 나와 있네. 밑에 거 여기 진술거부권 고지하기 전에 선서를 하게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된다. 또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출제가 잘 되죠. 자, 재판자 국참에 대해서 변호인이 없을 때는 당연히 직권으로 이 국선이죠.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되고요. 신청받는 거 아닙니다. CF 신청 X 경감부에 나온 적 있어요? 신청이 아니라 오로지 직권이다. 직권. 자, 이 국참에는요. 간이 공판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자 글씨고 X. 출제가 무지 잘 되네요. 자, 다음 배심원 예비 배심원은 증거 능력에 대해서 심리 관여가 안 돼요. 관여가 안 된다. 됐죠? 이 증거 능력에 관한 부분은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심원이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심리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배심원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증거능력 유무를 결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느냐고 해서 증거능력에 대해서 심리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됐죠? 이 두 가지가 무지무지 두 가지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꼭 좀 봐두시오. 다음 페이지. 자, 이거 앞에서 했죠? 저 시간 했잖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을 때는 공판 절차를 갱신해라. 갱신. 됐고, 판결 토의. 자,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을 한 후에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 2항.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1항의 설명을 들은 후에 유무죄에 대해서 평의를 하고, 즉 회의를 하고, 평의는 회의입니다. 회의를 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서 판결 내리면 됩니다. 판결 내리면 됩니다. 일단 끊고. 다만 과반수 요청이 있을 때는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1항도 아니고 2항도 아니고 3항입니다. 3항 체크하시고. 자,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는 그에 따라 판결 내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렇죠? 이거 비교하시려고. 근데 만약에 전원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심리에 관해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 여기까지가 잘 나와요. 의무적이다. 의무적. 됐죠? 끊고. 이때 유무죄 판결은 다수결로 합니다. 여기에 판사가 참여가 안 돼요. 판사가 여기 참여할 수가 없다. 근데 시험은 판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까지 이 두 줄이 이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걸 좀 꼭 좀 기억해 두시고, 이 판결과 의견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됐죠? 이것도 기출. 네, 됐습니다. 자, 다음 판례는요. 몰라도 돼요. 뭐 의미 없어요. 이거 다음 책 나올 때고 뺄 거예요. 자, 판결 선고. 판결 선고는 변론을 종교한 그날에 합니다. 그날에 한다. 뭐랑 조심해야 돼요? 변론을 종교한 그 다음날. 앞에 그런 거 있었지? 앞에 그런 조항이 하나 있었잖아요. 배지 결정할 때.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그날에 합니다. 그날에. 변론을 종교한 그날에 선고 때린다. 자, 1항 단서 선고 기일은 변론 종교일 14일 동그라미에 한다. 재판장은 판결 선고 시 피고인에게 그 결과를 고지해 주어야 하고요. 그 다음 이 판결 결과와 다른 판결 때린다면 요거 알아두셔야 돼. 다른 판결 때린다고 한다면 그 이유까지 설명을 해 줘야 한다. 이유까지. 됐죠? 자, 밑에 거. 판결서에는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였다는 그 취지를 기재를 해야만 됩니다. 참여했다는 것을 반드시 판결서에는 그 취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끊고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이건 의무죠. 앞에 건 필요죠. 다르죠? 달라요. 자, 이거 체크하시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밑에 거 2항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다른 판결 때릴 때는 판결서에다가 그 이유를 적게끔 되어 있어요. 이유를 적어라. 여기도 그랬죠? 다른 판결 때릴 때는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판결 때릴 때는 그 이유를 판결서에다가 적으면 된다. 됐죠? 요 4항 밑에 2항 총 3가지지? 하나, 둘, 셋 다 기억을 해두시고, 48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선고일을 따로 조정할 때는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소. 자, 밑에 판례 가볼게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에 밑에 무슨 인정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견을 내린 무죄의 판결이 재판부의 심리에 부합해서 그대로 이 만장 의견이 채택이 됩니다.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조사를 통해서 뭐뭐뭐뭐 되지 않은 이상, 그쵸? 많은 이상 이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 나왔던 거, 그쵸?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층 그 견해가 더 존중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판례입니다.
새로운 증거 조사를 해서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나왔다면 안 그렇겠지만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 의견은 그대로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2번 봅니다. 자, 만장일치로 한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서 강도상해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항소심에서는 이를 추가로 실시를 한 다음에 제1심 판단을 뒤집어서 이를 유죄로 때려버렸대요. 이것은 뭐다? 위법이다. 위법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명백히 반대되고도 충분하고도 납득을 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을 뒤집어서 유죄로 만들어버린 것은 위법이다 는 것입니다. 네, 됐죠? 시험은 1번에 나온 적이 있어요. 1번 체크하시고. 자, 벌집 조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과태료도 읽어보시고요. 그쵸? 200 이하짜리 과태료 1, 2, 3 읽어보시고 여기는 즉시 항고 가능하네요. 과태료 결정에 대해서는 돈 문제죠. 돈 문제이기 때문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하나 더 있었지? 앞에서 배제 결정. 페이지 286페이지 배제 결정에 대해서도 두 가지네 그럽니까요. 즉시 항고가 가능하다. 그쵸?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즉시 항고 가능하다.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